마지막 10강 자성체 및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사실 어, 이것보다는 사실 이 제목보다는 패러데이 법칙이 조금 더 어울리는데 이거 수정할 때 수정을 못한 것 같네요. 패러데이 법칙은 사실 구강가에서 거의 끝났고요. 마지막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끝났던 것 같습니다. 앞선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 설명했고요. 유도전류 방향을 우리는 밀당 법칙으로 제가 소개를 했지만 물론 이걸로 해도 방향은 다 맞아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패러데이 법칙이 했던 용어 자속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속은 어떤 말인지 기억나시죠? 자기력선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개수 현재 지금 왼쪽 것만 하나 해보면 지금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를 몇 개 그려보면 현재 여기를 코일을 통과하는 애가 이렇게 하나였다면 가운데 거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 자석이 내려오면 이 주변에 있는 3개 정도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합니다. 그럼 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면 이 변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게 많아지니까 자기력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려면 결국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이렇게 윗방향 검력의 기준으로 위로 전류가 흘러야 오른손 법칙 따지면 위로 자기력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전자기구 몇 개 소개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게 마이크랑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각각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 만들고 이 자기장이 또 변하면 이번에는 얘가 전류를 만드는 각각 하나씩 연관이 있었죠. 일단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리 이렇게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렇게 공기가 진동할 거고요. 이 공기의 진동 때문에 이 코일과 연결된 진동판이 떨립니다. 코일과 연결된 진동판이 떨리면 이제 코일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옆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 근처에 있는 코일이 움직이면 유도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었죠. 오른나사 법칙 그거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 유도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될 거고요. 이 유도 전류가 이제 스피커에 있는 코일에 흐르게 됩니다. 그 스피커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또 코일이 자기장 만들 거니까 전류 때문에 자기장 만들 거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옆에 또 자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니까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곧 소리로 변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스피커에는 전류만 흘릴 수 있으면 결국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거를 태양광 패널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서도 확인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일정한 빛 비추면 안 돼요. 일정한 빛을 비추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일정한 전류가 흐를 거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서 분명 자기장을 만들지만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하고 그 상태 유지. 그러니까 진동을 안 하니까 소리는 안 납니다. 그래서 빛을 계속 깜빡이는 빛을 비추거나 이 빛이 좀 이제 빛의 세기가 계속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계속 자석이랑 밀거나 당기거나 하면서 진동이 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뭘로도 확인했었냐면 전자장비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튼다는 건 이렇게 전기 신호가 가고 이 전류 신호에서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고요. 자기력선이 생길 거고 이 자기력선과 자석의 자기력선이 만나서 진동을 하면 소리가 난다. 근데 이거를 과감하게 선을 잘라서 왼쪽에 코일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전류가 흐를 건 코일에서 전류가 흐를 거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자기력선이 생길 거고 두 번째 코일 근처에 갖다 놓으면 이 두 번째 코일 입장에서 계속 자기력선이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자기력선이 변하니까 결국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이 변할 거고 이 자속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 그때 2개 풀고 넘어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했던 거. 자, 자석이 D만큼 다가왔더니 전류가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으면, 이렇게 전류가 흘렀으면 오른손 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되게끔 자기장이 형성이 됐겠죠. 오른손 직접 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이쪽이 N극인데요. 자석이 다가오는 거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길 거고, 근데 그 방향이 왼쪽이 N극이라면 다가오는 애가 N극이란 소리겠죠. 같은 극이니까 밀어냈을 거니까. 그래서 X는 N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X가 3D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X가 3D까지 왔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X가 3D까지 왔으면 여기로 왔다고 칩시다. 자석이. 근데 오른쪽이 N극이니까 이게 N극, 이게 S극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3D까지 하는데 얘가 계속 지금 자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석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지금 코일 입장에서는, 저 원형거리 입장에서는 S극이 도망가는 꼴입니다. S극이 도망가니까 S극 붙잡아야죠. 그러니까 이쪽이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흘러야지. 그러면은 N극이 되게끔 전류가 흐르려면 우리 주먹 쥐었을 때 엄지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죠. 원형 도선에서 4개의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 그렇게 따지면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B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석의 속력은 지금 결국 이거를 자석을 빨리빨리 움직이면 유도 전류가 크게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X가 D일 때는 전류가 2I가 흐르고, X가 3D에 있을 땐 전류가 I가 흐르니까 언제 더 자석이 빨리 움직였냐라고 물어본다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D에서 더 많이 전류가 흘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일 때가 3D일 때보다 속력이 크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0번 문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자기장이 일정한 곳,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지금 지면에 자석이 있는데 여기는 S극이 있고요. 여기는 마치 이쪽이 N극이 있고 이쪽이 S극이 있어서 지금 1번 영역 한번 지우고 볼까? 1번 영역에서는 자기력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잠깐 말이 되나요? 네, 이게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고 있고, 2 영역에서는 S극이라서 자기력선이 S극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석이 움직여도 코일 주변에 자석이 움직여도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지만, 자석을 냅두고 코일을 움직여도 자석이 흐를 수 있겠죠. 코일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자석은 내비두고 코일을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모난 코일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번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점점 자기력선이 늘어나고 있죠. 이 자기장을 통과하는 영역이 늘어나니까 요만큼 자기력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자기력선이 늘어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기력선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상황은 나오고 있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하는 걸 방해해야 되니까 늘어나는 거를 방해하려면 감소시키게, 나오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전류는 들어가게 전류를 흘러서 나오는 걸 방해하게끔. 그래서 1번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3번 상황을 보시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오는 게 증가하게끔. 그럼 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같은 상황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감소하고 있고요. 들어가고 있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는 게 감소하니까 나오는 걸 늘어나게. 그러면은 지금 이쪽 영역만 생각하면 나오는 게 많아져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오른손 생각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지금 이쪽 오른쪽 영역, 이쪽 영역을 보시면 들어가는 게 많아지니까 들어가는 걸 감소하려면 또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일 때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1번하고 3번은 마이너스겠죠, 현재. 맞나? 1번하고 3번이 시계 방향이니까 1번하고 3번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D에서 ED로 가는 상황. 그러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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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얘도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가능한 건 1, 2, 3번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다음을 살펴보면 이제 자기력선의 개수, 그러니까 자속이 많이 변하면 시간당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3번은 전류의 세기도 같을 겁니다. 근데 2번을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영역만 생각해도 반시계, 오른쪽 영역 생각해도 반시계니까 이거 좀 전류가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2배이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걸 조금만 더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1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자기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2번 상황에서는 자기장이 B0만큼 있는데 마이너스 B0, 방향이 반대니까요. 만약에 나오는 거를 플러스라고 놨다면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B0에서 0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따져보면 첫 번째 거 변화, 우리 보통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요. 그래서 변화율을 따지면 첫 번째 거에서의 변화율은 B0, 두 번째 거에서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B0고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세 번째 거는 나중에서 처음 거를 빼니까 B0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변화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도 같고 그리고 부호도 똑같죠. 그래서 방향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거는 마이너스 2B0니까 전류 세기도 2배고요. 그리고 방향도 마이너스니까 반대, 방향도 반대, 이런 상황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장이 B0로 같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 자기장이 예를 들면 여기가 5B0다. 여기는 B0인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5배만큼 자기장이 세지고 여기서는 B만큼 약해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5B0에다가 마이너스 B0니까 여기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여기가 5B0일 거고 여기도 5B0로 변한다면 전류가 여기서는 5I가 흐를 수 있고요. 여기서는 I만큼 전류가 흐르고 여기서는 6I만큼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얼만큼 자기장이 변했는지 이거를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2번으로 가는 게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적절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풀어보면 꽤 괜찮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전류가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가 플러스예요. 다시 말하면 자석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플러스로 전류가 흘렀고 여기서 이만큼 O에서 Q만큼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러스 방향 전류가 흐르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코일 입장에서 다가오는데 이렇게 전류가 흘렀대요. 이렇게 전류가 흘렀으면 지금 오른손 법칙 잘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흐르면 엄지가 윗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S극이 되게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다가오면 밀어내야 되죠. 그 말은 X가 S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N극이 아니고 S극.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 잘 보세요. 여기가 S극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이 전류가 더 크다는 건 여기가 더 빠르고 이쪽이 더 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더 빠르, P에서 O 쪽이 좀 더 빠르고요. 이렇게 갈수록 좀 더 느려졌다. 그래서 자석의 속력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속은 언제가 크냐? O를 지날 때. O를 지난다는 건 자석이 여기 있을 때. S극이니까 자속 방향은 들어오는 방향이죠.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석이 있을 텐데 Q를 지날 때는 여기 있겠죠. 자석이.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 그럼 당연히 이 코일 입장에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개수는 당연히 이 정 가운데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자석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O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자석 개수가 더 많다. 맞는 말.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속도가 느려진 이유는 물론
지금 전류 세기를 보고 속도의 빠르기를 이렇게 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프가 없더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자석이 운동, 다시 말하면 자석이 움직여서 뭘 만들어냈어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생각하면 갑자기 전기 에너지가 나왔다면 어디선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치 높은 곳에서 공이 떨어지면 속도가 빨라지면 이 속도가 빨라진 대신에 어디선가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대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석의 운동이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건 그만큼 자석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속도가 줄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에너지 차원까지는 물리학원에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더 얘기하려고 일부러 수업 시간에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까지 배우면 다시 이거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시험이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